자, 들어가겠습니다. 246페이지. 자, 점포 레이아웃 관련인데 소매업에서 이제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제 5강이죠. 유통 마케팅. 요약강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무의식적으로 점포안을 많이 걷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품을 보여주고 구매합니다. 기술이죠. 그럼 얘에 대한 그 설계의 기본 원칙은요, 여유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거예요. 매장 모두를 이제 연결해서 생산성이 높도록 공간을 설계하고요. 점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고객의 동선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객 동선과 종업원의 동선을 교차하는 지점이 가능한 한 적도로 이제 구성됩니다. 종업원의 동선은 이제 가급적 보행 거리가 짧도록 구성해야 되고요. 상품 이동 동선은 이제 고객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점포 레이아웃 자체의 형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데요. 자, 우리가 앞쪽에서 격자형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격자형. 격자형은 할인점 같은 게 되는데요. 우리가 밑에 설비나 통로를 반복적인 패턴의 사각형으로 배치하고 상품은 직선형으로 병렬 배치를 해서 고객들이 지나가는 통로에 반복적으로 상품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죠. 공간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형태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같은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프리플로우형이에요. 자, 프리플로우형은 이제 그 자유형 배치죠. 그래서 일련의 원형, 팔각형, 그 다음에 타원형, U자형 패턴으로 이제 비대칭적으로 배치하고 고객이 편안히 둘러볼 수 있도록 배치로 고객이 자유로운, 좀 못해놨죠. 자유로운 쇼핑과 충동적인 구매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밑에 공간 생산성을 낮추고 이런 것도 이제 백화점이나 대형 점포입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게 해놓고 통로가 이제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루프형입니다. 루프형은 이제 부티크 레이아웃입니다. 또는 경주로형, 경주로처럼 뻗어나가는 형태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품을 우리가 고객들에게 최대한 노출시키는 게 장점이고, 유통성, 상품의 노출성, 고객 편리성, 상품의 개별 매장성 등이 장점으로 백화점의 주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기출이 잘 되는데 248페이지로 가시면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버블 계획과 블록 계획. 버블 계획과 그 다음에 블록 계획. 그래서 버블은 이제 소매업에서 중요시 되겠죠. 여기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을 진열하는 매장 공간, 고객 서비스 공간, 창고 등과 같은 점포의 주요 기능 공간의 규모와 위치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자, 블록이에요. 간략하게 결정된 배치를 점포의 각 구성 부분에 이 실제 규모와 형태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블록을 합니다. 블록 계획이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공간, 창고 공간, 기능적 공간, 기능적 필요나 크기에 따라서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이 버블 계획과 블록 계획이 있으면 이제 플래노그램이라는 게 있죠. 플래노그램. 자, 얘는 이제 밑에 우리가 그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플랜이고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획적인 도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진열할 때 상품이 각각 어디에 어떻게 놓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이제 진열 공간의 생산성을 평가하게 해주는 지침서, 또 계획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재고 유지 단위라는 게 있잖아요. SKU를 품목들의 합리적인 공간 배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각 단품들이 매장 안에 배치될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성은 밑에 뭐 제품의 배치, 위치, 변화 등을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품목에 따라 그 매출이 좀 이렇게 옮겨 보면 되면 또 매출이 또 늘어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파트별 오른쪽에 통로별, 부서별, 제품별 수익성을 비교하고 사전 사후 재무 평가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 배치, 전시, 할인, 쿠폰 등에 따른 판매 변화 추적하고 선발해서 실제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쇼윈도예요. 쇼윈도는 니은의 구매 결정상 심리적인 프로세스로서 우리가 보통 그
마케팅에서 왜 이 고객 전문 마케팅이 아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5단계로 더 추가 들어간 게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 주의, 어텐션,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고객이 이제 주의를 끌고 재미있게 한 다음에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광고에서 봤으니까 그 메모리입니다. 기억을 하고 구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또 시험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점포 분위기는 뭐 조명이나 상품, 구색, 상품 진열, 향기, 색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상품 진열은 뭐 우리가 윈도우 진열, 점포에 대한 흡입력을 높이고 점포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우리가 어떻습니까? 특선품 구역으로 우리가 어떤 통행, 그죠? 통행을 또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또 내용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 좀 우리가 윈도우 진열 다시 본다면 그 내용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윈도우는 이제 점포에 대한 흡입력을 높이고 점포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특선품 구역으로 통행객과 아이쇼핑 고객을 점포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두 진열은 뭐야? 충동 구매 상품을 배치하죠. 점포 앞에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점내 진열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AIDCA죠. 그래서 어텐션, 인터레스트, 욕망, 그다음에 컨피던스, 확신, 그죠? 내가 사겠다, 확실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하고 행동을 이제 우리는 프로세스에서 고려한다. 그다음에 시험 출제가 되는지 POP입니다. POP 광고.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요. 구매 시점 관리예요. 구매 시점 광고. 그래서 현장에서 광고 뭐 30%를 할인해 준다. 보는 순간 충동을 느끼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넘겨보세요. 다른 것들은 뭐 무점포 소매업이라는 걸 뭐 참고로 보시고요. 뭐 종류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직접 마케팅, 직접 이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 자동 판매기. 직접 마케팅이 직접 판매는 무점포잖아요. 그래서 직접 마케팅은 이마케팅, 인터넷 소매업 또는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카탈로그, DM 소매업, 텔레마케팅, 텔레비전 마케팅, TV 홈쇼핑이 되겠죠. 그래서 방판이라고 하죠. 방문 판매와 다단계.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EC가 좀 더 발전돼서 B2C로 바뀌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EDI 조금, 이 구조화된 문서로 또 활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터넷 쇼매업, 이마케팅 또는 인터넷 쇼핑몰은 우리가 이제 그 이마케팅이라는 새로운 유통경로가 도입됐다는 걸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유형은요, 가상 공간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B2C, 기업과 소비자, 그 다음에 B2B, 기업과 기업, C2C, 소비자끼리, C2B, 소비자와 기업, 이런 게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G2C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죠. 정부랑, 민원24시에서 주민등록증을 띈다든지, 정부랑 이런 것들. 거기 보시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은 뭐 가상 공간입니다. 밑에. 그래서 보통 인터넷 쇼핑몰은 뭐 기업과 소비자, B2C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과 소비자 상태. 그래서 뭐 지마켓이나 11번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이다. 자, 그 특징은 밑에 시간과 공간의 편의성이 극대화되죠. 초월합니다. 그래서 직접 유통이 아니라 도세매를 떠나지 않고 이제 직접 유통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인터넷 소매업의 이제 유형은 뭐 채널 지원형은 여러분 보시고요. 카테고리 킬러형이 잘 나와요. 시험문제 별표. 특정한 제품 계열에 특화하여 대량 구매에 대량 판매한, 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저비용 저가격으로 상품을 소비자한테 제시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추구하려는 경우, 뭐 우리가 장난감이라든지 오피스 데포, 사무용품 같은 거. 뭐 경매형은 밑에 보시면 뭐 이베이라든지 옥션. 그다음에 인터넷 소매업의 전략적 방향은 자, 오른쪽에 뭐 디귿을 보면 자, 마케팅 리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에요.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 냉장고 살면서 에어컨도 사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좀 연결되는 게 업셀링이라는 자체는 상향 판매죠. 이제 소나타를 타셨으니까 이제
그랜저 사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공부해 볼 만하고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은 보통 4P믹스잖아요. 근데 4A라는 게 참 여기 저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 뭐 애니타임이나 뭐 애니라는 자체를 삼성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anyway, any product, 그 다음에 anytime, anywhere. 이걸 이제 카피한 게 삼성에서 애니콜이나 애니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 요소로 우리가 국간 마케팅 전략인데요. 자, 그래서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좀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우리가 254로 가시면 포트폴리오 디테일링은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254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우리가 디테일링. 자, 이거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 놓으시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라는 자체는 뭐 가전, 모바일, 반도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테일링은 한 소매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한 업체에만 집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소매 전략입니다. 뭐 신세계 백화점이 이마트와 이마트 슈퍼마켓,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쓴 게 이 이마트 슈퍼마켓이에요. SSM이라고 하죠. 슈퍼마켓. 신세계 쇼핑몰 등 다양한 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탈로그나 DM, 소매업, 그 다음에 TV 홈쇼핑. 무점포예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오른쪽에 DM 소매, 다이렉트 메일이죠. 우편물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갑니다. 텔레비전 마케팅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특히 이제 이때 직접 반응 텔레비전 광고 60초에서 120초를 우리가 비교적 긴 TV 광고를 통해서 제품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주문을 유도합니다. 인포머셜이라고 하는데요. 홈쇼핑 채널 같은 건 이제 우리가 들어온 거죠. 텔레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기업이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아웃바운드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마케터가 소비자한테 전화를 하죠. 근데 반대로 인바운드는 거기 전화해서 그걸 주문해요. 그래서 그게 뭔지, 그래서 인쇄물 광고나 직접 DM을 하게 되고 카탈로그를 보내게 되면 주문을 통해서 거기에 주문을 유도함으로써 인바운드를 한다는 거. 그래서 밑에 뭐 우리가 넘겨보시면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뭐 080 서비스를 많이 하죠. 뭐 이런 것도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직판, 이 방문 판매와 다단계 모바일 커머스가 있는데 모바일 커머스는 뭐 1대1 마케팅과 타깃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문제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상품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제3장이죠. 자, 장을 좀 바꿨습니다. 258. 우리가 상품 관리 제3장. 상품 관리에 대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밑에 제품의 세 가지에 대한 차원, 그죠? 요거 좀 주의 있게 보세요. 그래서 제품의 우리가 세 가지 차원. 요거 좀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건데요. 자, 먼저 나와 있는 게 요것도 별표를 한 2개 정도. 자, 핵심 제품입니다. 핵심 제품.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세 번째 제품으로 얻기 위해 원하는 기본적인 편익을 핵심 제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제품. 이거네. 자, 이거는 뭐 구매자가 느낄 수 있는 특정한 형태로서 제품 개념으로 실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핵심 제품의 품질 수준, 상품명, 브랜드, 스타일, 패키징, 기타의 특성 등 5가지 특성을 부여했을 때 제품 수준이죠.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라는 물리적 실체는 뭐 핸들, 엔진, 브레이크, 타이어 등의 물리 속성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 속성의 집합을 유형 제품이라고 하고요. 자, 확장 제품 같은 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확장 제품은, 자, 이거는 이제 증폭 제품이라고도 해요. 증폭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S죠. 사후 서비스라든지 제품 보증, 운반, 설치, 배달. 요즘 이게 중요합니다. 부가치익이 또 중요하지, 기업에서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분류는 뭐, 우리가
소비재나 산업재가 있죠. 이걸 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259로 가시면 우리가 상품의 용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상품의 용도에 따른 구분이 소비재나 산업재가 있겠죠. 그죠? 밑줄만. 자, 소비재는 뭐 우리가 소비자의 최종 소비에 이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그래서 편의품, 우리가 선매품, 전부, 비탐색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산업재라는 것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가 참 중요해요. 산업재는 원자재, 원료, 부품, 반제품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재가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재는 이제 직접 유통,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 소매상이 있으면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우리가 가는 직접 유통이죠. 직접 유통. 그래서 보통 B2B가 되겠죠. 기업간 기업. 그래서 대량 구매라든지 구매 빈도가 낮고 협상, 입찰 구매가 되겠죠. 대량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낮고 그 다음 입찰 구매.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간섭에 대한 내용들, 요건 이제 잘 나오죠. 우리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교재로는 우리가 260페이지죠. 구매 간섭에 따른 소비재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 기억, 편의품이에요. 생활 필수품. 좀 이거는 저간여도죠. 저간여도. 그래서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구매 빈도는 좀 높죠.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높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비재와 산업재는 뭐 산업재 같은 거는 이제 이 유통 용도가 좀 짧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지만 편집, 집약적과 유통과 그다음에 개방적, 개방적 유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경로, 변수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은 회전율과 그 다음에 저마진이라는 게 핵심 키죠. 그래서 이 문방구나 뭐 소매점 내 제품을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판매하는 거죠. 녹점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충성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선매품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선매품이라는 것은 고르설자잖아.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그래서 얘는 자 우리가 비교하면서 최종 구매한다는 게 중요하겠고 간여도가 좀 높습니다. 간여도가 이거 좀 높고 대체로 높은 편이고. 그럼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구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패션 의류. 자, 이런 것도 이제 비교하면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전제품, 승용차. 그래서 선매품은 맨 밑에 회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마진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만 있으면 내 제품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전문품은 어떻게 돼요? 반대죠. 전문품은 고간여입니다. 간여가 높아요. 그래서 매우 높은 간여도, 구매자의 지위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고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가 소수. 그래서 전이니까 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전속적 유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포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지만 회전율이 매우 낮지만 마진은 매우 높다. 멀리 써도 된다는 거죠. 브랜드 아는 놈은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비탐색품 같은 경우는 또 제목을 이제 적어놔 볼게요. 비탐색품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못 찾는 제품이죠. 구매 관심이 없는 거야. 보험 상품이나 정신과 치료, 묘지 또 묘비 어딘지 파는지 모르는 거, 백과사전이나 화재 경보기, 소화기
그럼 이건 선택적 경로에 의해서 판매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된 위험 수준에 대한 분류예요. 소비자에 대한 관여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기울이는 노력 또는 개입의 정도, 얼마나 노력했느냐. 자, 저관여 제품은 구매 정도가 낮고 값도 쌉니다. 잘못 구매했을 때 위험이 적은 거죠.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과 달리 구매 행동 후에 태도가 또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관여 제품은 좀 전에 우리가 편의품이었잖아요. 시험 출제에서 되는 게 광고의 노출 빈도는 적습니다. 광고를 거의 안 하죠. 도달 범위는 넓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누구나 우리가 넓게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네 골목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관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잘못 구매했을 때 위험이 크죠. 고가니까. 그래서 광고의 노출 빈도가 많죠. 정품은. 도달 범위는 좁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와 함께 제품의 품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 앞쪽에 봤던 산업재가 있어요. 산업재는 특징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상품 구매에 소수의 업무 집행자가 큰 영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소수가 팔고 소수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특성이 중요하고, 뭐 유발 수요라든지 뭐 종속 수요, 앞쪽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파생 수요라는 점에서 봅니다. 특히 이제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MRO죠. 우리가 그래서 특정 산업의 수요나 조업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일반적인 경기에 영향이 큰 반면에 특정 산업재는 이제 특정 산업의 영향도가 큽니다. 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더 많아진다. 거꾸로 값이 오르면 더 많이 또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요의 탄력성과 여탄력성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산업재는 크게 이제 자본재, 원자재와 부품, 그 다음에 소모품 등으로 나눠지고, 자본재는 이제 다시 설비와 기자재, 원자재와 부품, 원료 가공재, 부품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참고하시고, 오른쪽 소모품만 좀 볼게요. 자, 소모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윤활유, 타이프, 용지, 기업의 소모성 자재예요. 집중 구매, 일괄 구매로 보겠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또 하면 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페인트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밑에 MRO의 구매를 본사, 통합 구매를 통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고요. 뭐 인터넷 제품은 밑에 디지털 제품이라고도 하는데, 인터넷 제품의 특징은 두 번째 밑줄. 일반 재화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으로서 수확이 체감합니다. 계속 체증하는 게 아니라 체감하는데, 노동력이 투입을 2배로 늘리더라도 생산량은 2배로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보의 효율성은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정보는 획득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 번 얻어지면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용 횟수당 비용 감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확이 체증한다. 요거 주의 있게 제가 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일반 재화는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없어지는 때, 정보는 유행이 지나면 효용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마모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마모되지만 유행이 지나면 진부와 재고가 되죠. 그래서 쉽게 변형되지 수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 클래스 분류와 국가 표준 산업 상품 분류예요. 그래서 밑에 A, B, C, D가 있잖아요. A는 주력 상품, 매출 크게 일으키는 감각 상품이나 계절 상품, 선매품이나 선택 구매, 주통로 있어야겠죠. 주통로에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주력이니까 주통로잖아. 보조 상품이니까 부통로, 편의점이나 목적 구매, 부속 상품은 일용품, 지명 구매, 대면 출구 있고 자극 상품, 자극을 주는 거야. 특가품이라든지 충동 구매죠. 코너에 있겠죠. 자, A 그룹 상품은 이제 밑에 A 그룹에 속하는 상품, 패션홀이나 상품이나 액세서리, B 그룹 상품 밑에 언더웨어 등 상비 상품. 그래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가격, 프라이스 라인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C 그룹은 뭐야? 그냥 우리가 일용품. 그 다음에 D 그룹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가 상품이나 신제품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뭐 한국 표준 무역 분류는 뭐 그냥 밑줄만. 그래서 이 국제 표준 무역 분류의 구성 체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통계, 이 통합 품목 분류표 HSK 내용을 보완해서 관세 부가시 이제 기준하죠.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이제 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가 나오잖아요. HSK가. 그래서 얘는 밑에 관세 협력 이사회가 제정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 품목 분류표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세분한 관세 및 통계 통합
분류, 품목 분류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통일상품명 부호체계가 있어요. HS인데요. 저희는 이제 관세 협력 이사회가 국제 간에 거래되는 모든 품목의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통해서 국제무역 증진시키기 위해서 1983년에 제정됐다. HS는 이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HS 협약의 부속서로서 작성된 쭉 내용을 보시면 10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통관 시 관세율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HS의 코드는 10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8431, 그죠? 그래서 앞에가 이제 기계류가 되겠고 3일은 이제 뭐 베어링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90 6개가 이제 세계 공통입니다. 세계 공통 6개. 그 다음에 뭐 0000 그죠? 나머지 국가 번호가 다르겠죠. 나머지 뭐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국가 번호는 다르다. 뭐 이렇게. 그래서 통관시 관세율의 기준이 또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국제 거래 단품식별 코드가 이제 우리가 GTI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AN과 그 다음에 UPC를 합쳐서 GS1, 뭐 코리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바코드. 그래서 밑에 국제거래 단품 식별 코드는 GTIN은 EA인과 UPC를 통합해서 우리가 2005년 설립된 GS1이 개발한 국제통상 고유번호, 국제거래단위 번호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단품이란 공급체인상에서 가격이 매겨지거나 중문 단위가 되는 상품을 말하며, 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그 모든 낱개의 상품뿐만 아니라 묶음 상품, 기업 간 주문 단위로 이용되는 골판지 상자 단위로 거래단품의 범주가 포함되죠. 자, 그럼 얘에 대한 활용이라는 건 어떻게 밑줄만 공급사슬에서 상품의 정보 검색과 주문이나 계약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단위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번호이다. 보통 14자리의 코드로 거래 항목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GTI에는 이제 종류는 EAN이 8자리, 의약품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EAN 13자리가 이제 보통이고 14자리 같은 건 이제 물류 바코드죠. 박스 하나에다가 13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 모두 14자리 입력해야 하므로 각 코드 앞에 0에 채워서 14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뭐 우리가 EAN 8 8자리는 짧잖아요. 의약품.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우리가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EAN 13 같은 13자리가 보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AN 14 같은 경우는 14자리죠. 자, 요거는 이제 물류 바코드입니다, 보통.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자잖아요, 상자. 그래서 박스가 있으면 박스 하나에다가 더하기 뭐 13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격종과 브랜드에 대한 이 분류는요, 제가 다음에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 가죠.